안녕하십니까. 콘텐츠 산업 2020년 결산 발표를 하게 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장 박육태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 주요 수치를 중심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콘텐츠 산업에 일어났던 다양한 변화와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2020년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 수출액, 종사자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설명드릴 수치는 2020년 최종 확정치가 아닌 예측치이며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로 인해 콘텐츠 산업 성장폭은 다소 낮거나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먼저 2020년 콘텐츠 산업의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3.8% 성장한 130.2조 원을 달성하거나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5.8% 성장한 118.1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콘텐츠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게임, 웹툰 등 비대면 콘텐츠의 수요는 크게 늘어나 매출 규모 또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나 대면 콘텐츠인 음악, 대중예술, 영화 분야는 전년 대비 하락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콘텐츠 산업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최대 6.7%, 최소 5.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매년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했던 게임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게임 콘텐츠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힘입어 수출 규모도 작년에 비해 성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콘텐츠 산업의 종사자 규모는 64.7만 명에서 68.8만 명 사이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마이너스 5.2% 감소하거나 최대 0.8% 성장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콘텐츠 제작사들이 제작을 중단하거나 지연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기존 인력을 감축하거나 신규 인력을 새로 뽑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숫자로 보는 2020년 콘텐츠 산업입니다. 2020년 콘텐츠 산업은 예전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어느 해보다 힘들고 변화가 큰 한 해였습니다. 특히 대면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달해야 했던 공연계, 영화계, 방송계는 지금까지 겪지 못한 최악의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 내에 2020년 콘텐츠 산업을 돌아보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의 어두운 면보다는 코로나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던 긍정적인 변화와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콘텐츠 산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태세전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다입니다. 코로나19, 레드오션 등 기존의 불리한 외부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도모했던 주요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대형 K-팝 기획사들 중심으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오프라인 공연만이 전해주는 현장의 생생한 감동을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팬들과 가수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화상 채팅 기술, 무대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멀티스크린, 증강현실을 적용한 무대 연출 등 첨단 IT 기술을 동원하여 팬들에게 보다 현장감 있는 공연을 전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면 어디서든 콘서트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공연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오프라인 공연 이상의 관객 동원 효과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공연장에서만 사용할 것 같았던 응원봉 등의 MD 상품이 오히려 온라인 공연 때 더 많이 판매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콘서트의 장점들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행된 온라인 콘서트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오프라인 콘서트와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성과들이 탄탄한 자본력과 인프라를 갖춘 대형 기획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다수의 중소기획사들은 우수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전달하기 위한 자본과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영화, 새로운 정체성의 고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화는 극장이라는 아주 오래된 공식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극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개봉하는 영화도 종종 있었고 세계적인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를 제작하여 자사의 OTT에만 서비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몇몇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영화는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극장에 관객이 찾아올 수 없게 되었고 제작사와 배급사들은 불가피하게 극장 개봉을 연기하여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극장 개봉을 무기한 연기할 수 없게 되자 제작비 회수를 위해 OTT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국내 극장 개봉 예정작이었던 사냥의 시간을 시작으로 콜, 승리호, 낙원의 밤 등이 넷플릭스에서 개봉했거나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 영화 시장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디즈니 실사 영화인 뮬란도 코로나19로 인해 자사의 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개봉을 해야만 했고, 영화 007 시리즈 최신작도 OTT에서 개봉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영화 감독 출신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밀은 없다의 이경민 감독이 제작한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이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었고,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 악마를 보았다의 김지훈 감독도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갈리게 됩니다. 영화를 수출함에 있어 기존에 한정된 몇몇 국가의 배급사와 극장을 통해서만 그 국가에 상영되었지만, 온라인이라는 강점을 가진 OTT 플랫폼에서는 OTT에 영화를 개봉함과 동시에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어 200여 개 국가에 동시에 상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OTT에 개봉된 영화가 증가함에 따라 극장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OTT 플랫폼에 영화의 저작권 일체를 넘겨야만 하는 계약으로 인해 이후 부가 수익의 창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게임 시장을 넘어 국내 게임 업계가 전 세계 콘솔 시장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계의 콘솔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하여 2020년에는 약 603억 달러, 한화로는 약 67조 5천억 규모로 추산됩니다. PC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주력해왔던 국내 게임사들은 콘솔 게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콘솔용 신작 게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국내 게임사들이 개발하여 발매한 몇몇 콘솔 전용 게임들은 세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한국 게임사들이 전 세계 콘솔 게임 시장에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콘텐츠 유통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현재 3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약 8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방향적인 온라인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며 자유로운 포맷과 적은 수수료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사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오프라인 기업도 이미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점에서 특히 MZ세대에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패션 판매량은 급감한 대신 무신사, W컨셉 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온라인에서 패션 상품을 판매한 것을 넘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스토리를 제공하고 정교화된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10대와 20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그 성장 비결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이름을 빛낸 한국 콘텐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계 속에서 한국을 빛낸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입니다. 스마트 스터디사의 아기 상어 댄스 동영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유튜브의 모든 동영상 중 조회수 1위를 차지하였으며, 국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도 태국의 지상파 채널에서 애니메이션 시청률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한국의 키즈 콘텐츠와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인기가 높았던 이유는 콘텐츠 우수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 자녀들을 달래기 위하여 부모들이 키즈 콘텐츠를 많이 보여준 것도 큰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코로나 발생 전후의 콘텐츠 이용량 변화율을 살펴보더라도 키즈 및 교육용 콘텐츠 이용량이 가장 높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스카의 선을 넘은 한국 영화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영화상 등 총 4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101년 한국 영화사와 92년 오스카 역사에 신기록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비영화권 영화로는 최초로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전 세계의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영화인 살아있다는 지난 9월 넷플릭스 OTT에서 개봉함과 동시에 미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 35개국에서 영화 순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한국 영화가 세계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한국을 빛낸 세계적인 콘텐츠를 논함에 있어 K-팝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K-팝 그룹인 BTS가 올 한 해 이룬 성과들을 다시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BTS의 다이너마이트 단 한 곡으로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K-팝 남성 그룹으로 BTS가 있다고 하면 걸그룹은 블랙핑크가 있을 것입니다. 블랙핑크는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많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얼마 전 발표한 신곡은 글로벌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에서 3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들 K-팝 아이돌 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자신의 음악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구축된 아이돌만의 세계관과 이에 빠져드는 글로벌 팬덤의 힘이 매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세계관은 향후 게임, 웹툰, 드라마 등 다양한 IP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존 콘텐츠를 재해석하고 새롭게 변화하여 소비자를 자극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유튜브 열풍은 올 한 해에도 콘텐츠 산업계를 강타했습니다. 작년의 유튜브는 단순히 과거의 것을 찾아보는 현상이었다면 올해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과거의 것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장르 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했다는 데 그 특징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트롯 열풍에 빠지게 했던 미스터 트롯은 가히 한국 트롯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였으며 이날치 밴드와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가 콜라보하여 제작한 범 내려온다는 판소리와 얼터너티브 록이라는 우리에게 다소 익숙치 않은 장르를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트로 현상은 음악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지속되었으며 특히 50대, 60대나 익숙할 법한 말표나 곰표 같은 옛 로고의 캐릭터와 디자인을 재해석하여 10대와 20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도 2020년 유트로의 새로운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협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찬 광고가 아닌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것처럼 사용 후기를 올린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당사자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방송을 자제하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등의 인플루언서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SNS에 사용 후기를 올릴 때는 반드시 광고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의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청자를 기만하는 뒷광고 논란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대놓고 제품을 홍보하는 앞광고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레고왕으로 촉발된 앞광고 현상은 이후 놀면 뭐하니, 연파 등의 프로그램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고 언급된 제품의 매출도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작년의 쇼폼 열풍은 드라마 등 방송 영상물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올해는 가요계와 공연계에 걸쳐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가수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로 촉발된 가요계의 쇼폼 열풍은 이후 BTS, 여자아이들, 마마무 등이 시도하면서 쇼폼이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공연계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자 10분 내외의 짧은 클립 공연을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관객에게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 네이버, SKT 등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쇼폼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비 시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콘텐츠 산업계의 새로운 변화, 그 마지막으로 원전 IP로 각광받고 있는 웹소설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90년대 PC통신에 소개되었던 이우혁 작가의 테마로 이영돈 작가의 드라곤 라자 등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통신 문학으로 시작되어 2000년도 초반에는 인터넷 소설로, 지금은 웹소설로 변화하였습니다. 웹소설은 이와 함께 오랜 전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반인들에게 일반 소설에 비해 저급하고 문화적 가치가 없다는 인식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으며 소비층 또한 타 장르에 비해 두텁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웹소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소비자층을 확대하기 위하여 네이버는 유명 배우들이 네이버 웹소설인 재혼왕후 속 대사를 연기하는 영상, 즉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소개하였고 이후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100만 회를 달성하는 결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캠페인 영상을 기반으로 웹소설 팬들이 직접 가상 캐스팅을 하여 영상을 제작하는가 하면 캠페인 영상을 패러디하는 2차 콘텐츠에 대한 제작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기 웹소설의 IP를 기반으로 한 2차 창작물의 제작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지 인기 웹소설인 사내마서는
국내외 3억 회 이상의 누적 열람 건수를 기록하였으며 웹툰을 거쳐 드라마로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웹툰으로 2차 창작이 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웹소설의 매출이 16억 원 증가하는 등 2차 창작물이 인기를 얻는 이후에 웹소설이 재조명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소위 코로나 블루라는 불안과 우울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콘텐츠 산업계는 모든 국민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게임, 방송, 공연 등 다양한 웰니스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인은 코로나 블루를 완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게임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게임을 통해 전 세계인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국경, 시간, 장소를 초월하여 다 함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했던 세계보건기구, 즉 WHO도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게임을 적극 권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능과 드라마 제작사들도 기존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주제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유 콘텐츠를 제작하여 선보였습니다. 공연계와 전시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무료 공연과 전시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온라인으로나마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특히 가왕 나훈아의 언택트 공연인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29%의 시청률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전 국민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2020년 결산 세미나의 키워드는 디지털 뉴딜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국가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국가 발전 전략은 디지털 혁신과 역동적 촉진 및 확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친환경 정책과 저탄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그린 뉴딜 등 두 개의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자와 함께 제도적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지털 콘텐츠 뉴딜, 문화 콘텐츠 산업 성장 전략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에 발표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환경 변화에 맞게 재정비한 정책으로서 비대면 콘텐츠의 집중 육성, 차세대 콘텐츠 시장 개척, 그리고 K 콘텐츠의 세계 경쟁력 강화라는 3개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결산 세미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